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앞으로 4주가 일상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139만 회분에 이어서 루마니아에서 확보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 추가 공급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1차 접종률이 61%를 넘어섰고 추석 전에는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인구 8명 가운데 1명꼴인데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400만 명 이상이 최근 4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수소 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수소기업 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 현대차와 SK, 포스코 등이 참여해서 수소 사업과 기술 개발을 논의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50명 발생해 일주일 만에 또다시 2,000명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1,500명 가까이 환자가 나오며 증가세가 뚜렷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 발생은 2,014명, 해외 유입은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665명, 경기 691명 등 수도권에서만 1,476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3.3%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 경남, 대구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4명 늘어 국내 누적 사망은 2,334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3명이 늘어 현재 387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을 57만 명이 받아서 누적 3,132만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61%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42만 명이 추가돼 누적 접종 완료율은 36.6%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처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석 명절을 포함한 앞으로 4주간이 소중한 일상 회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현재 1차 접종률이 61%를 넘은 상황이라며 추석 이전에 70% 달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다가서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의료기관 방역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루마니아와 백신 협력을 통해 확보한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97만 회분이 한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루마니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현지 시각 7일 밤 화이자 백신 52만 6,500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을 실은 수송기가 루마니아에서 인천공항을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한국 정부가 루마니아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105만 3천 회분 중 2차 수송분이며 1차 수송분은 지난 3일 국내 반입됐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한국 정부가 루마니아와 백신 의료기기 등의 상호 공여를 통해 확보한 물량입니다. 백신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한국 정부가 루마니아와 백신 협력을 통해 확보한 150만 3천 회분의 도입이 완료됩니다. 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강원도 삼척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계속되는 백신 접종 사고에 시민들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한 의료기관입니다. 월요일 이곳에서 13명이 냉장 유효기간이 아흘에 지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백신 현황을 파악하다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삼척시는 의료기관 담당자가 해동 후 한 달인 냉장 유효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을 관리하시는 분이 사실 다르다 보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 해동일자 그거를 생각을 못 하시고 해당 접종자들에게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2주 동안 건강 상태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해당 병원의 백신 접종기관 지정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과 3일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에서도 104명에게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전국에서 파악된 백신 5접종 사례는 1,380건이 넘습니다. 대부분 백신 종류 착오와 보관, 접종 용량, 시기 오류였습니다. 백신 상자와 달리 각 병에는 냉장 유효기간이 따로 표시되지 않다 보니 최근에 유효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접종 기관이 백신별 냉장 유효 기간을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방역당국은 5접종으로 인한 중증 이상 반응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접종 사고에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고등학생과 대학생 연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가 9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16세에서 18세와 19세에서 24세 연령군의 코로나19 백신 감염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염 예방 효과는 16세에서 18세가 98.4%, 19세에서 24세가 92.4%였습니다. 방대본은 아직 학생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완료 인구가 제한적이지만 초기 분석에서 높은 예방 효과가 확인된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수소 에너지를 상용하기 위한 수소기업 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내 수소 경제를 주도하는 15개 회원사로 구성된 H2 비즈니스 서밋이 창립 총회를 하며 출범했습니다. 현대차와 SK, 포스코그룹이 주도한 이 협의체는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회원 간 수소 사업과 기술에 대해 논의하며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갖추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세 번째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KB국민, 신한 등 6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3차 연장했을 때 각종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6개월 만기 연장에 대해선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6개월 이자 유예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모레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네, BTS의 버터가 다시 한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래퍼 메건 디스틸리언이 랩을 가미한 리믹스 버전 영향으로 다시 정상을 차지한 건데요. 이로써 통산 10주 1위에 오른 곡으로 기록됐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발표한 버터는 올해 빌보드에서 가장 오랜 기간 1위에 오른 곡입니다. 7주 연속 1위를 지킨 뒤 자신들의 신곡에 1위를 물려줬다가 다시 2주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10위권을 지키던 버터는 다시 1위에 올랐습니다. 메간 디 스텔리언의 힘있는 랩이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메간 디 스텔리언은 올해 그래미 3관왕에 오른 가장 주목받는 여성 래퍼 중 한 명입니다. 재계약 문제로 갈등 중인 소속 음반사가 이번 곡에 반대하자 법원 힘까지 빌려서 발표했습니다.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글로벌 팬덤을 구축한 BTS와의 작업은 해외 시장에서 더 크게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BTS 팬들도 압도적인 다운로드량으로 이번 리믹스 곡에 화답했습니다. 빌보드에서 인기 가수들이 서로 리믹스로 참여해 곡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BTS 역시 지난해 세비지 러브에 참여해
해당 곡을 정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싱글곡을 발표를 했을 때 여기에 피처링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팟캐스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팟캐스트의 팬들까지도 유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외연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올여름 빌보드에서 가장 뜨거운 노래였던 버터. 1위로 시작해서 1위로 여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8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이 넘쳐나지만 최근에도 확진자가 하루 15만 명 안팎의 정도여서 당분간 확진자 세계 1위라는 오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각 7일 기준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3억 3천여만 명인 미국 전체 인구의 12% 수준으로 8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6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18.1%, 사망자의 14.2%로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백신 생산을 사실상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감염자 재확산은 여전합니다. We have a very low vaccination rate in our community here in Idaho, and nobody's masked. And people are like, yeah, it's all open, it's all free, and it's devastating to me. 10,000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6월 말부터 델타 변이가 무섭게 번지면서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추세가 언제 멈출지 아니면 더 확산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동절 연휴로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집계가 늦어진 데 따른 것일 뿐입니다. 연휴를 앞둔 지난 3일 공항을 이용한 사람만도 213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전인 2년 전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First and foremost, if you are unvaccinated, we would recommend not traveling. 감염자 증가는 입원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재확산이 확연한 남부주들은 남은 중환자실이 10%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이 7,500만 명이라며 앞으로의 방향은 이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연방 하원 의원이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은 일부 정치인이 원론적으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백악관에 직접 요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뉴욕주 광역대 의원인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에 따르면 톰 스워지 하원 의원은 지난 2일 북한과의 백신 외교를 권유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스워지 의원의 서한에서 북한이 최근 영변 원자로를 가동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연례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백신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적대감과 대립적 관계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나딤 자하위 백신 담당 정무차관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10월에 방역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현지 시각 6일 기준으로 4만 1천여 명이며 입원 환자는 가장 최근 데이터인 8월 31일 기준으로 988명입니다. 자하위 차관은 규제 제도입은 최악의 옵션이며 노약자 대상 추가 접종 계획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이뉴스는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비상사태 과학자문 그룹 소속의 한 과학자가 10월 말 학교 중간 방학 무렵에 규제를 재도입하거나 방학을 연장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둔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HK 집계를 보면 어제 하루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감염자는 도쿄 1,600여 명을 포함해서 모두 1,600여 명입니다. 월요일과 비교해서 30%가량 많은 거지만 같은 화요일 기준으로는 지난달 10일 이후 4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수도 도쿄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서 16일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운영에 부담을 주는 수준인 점을 고려해 도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긴급 사태를 2주에서 4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최대 경제 단체가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해외를 오갈 때 격리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와 재감염 우려뿐 아니라 디지털 백신 여권도 빨라야 12월에나 나와 규제 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도그라 회장이 스가 총리에게 경제계의 의견을 모아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해외에서 일본에 입국할 때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사회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있는데 일본만 엄격한 규제를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いかに国際的な交流を早く再開しないと大変かということをルール非常に具体例を交えて説明し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よく分かっていただいたと思います。 지난 7월부터 종이로 발급하고 있는 백신 접종 증명서는 해외에 출국할 때 외에는 현재 일본 내에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디지털 접종 증명서가 나와야 업소 입장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규제 완화를 위한 준비도 늦었지만 국내 코로나 상황도 안심할 수 없어 일본 정부는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新しい変種の出現の問題、あるいはいわゆるブレイクスルー感染といわれるワクチン接種者においても感染をしているという、そういったことを踏まえたご議論。 일본은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2회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한 3차 접종은 그 이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厚労省が3回目ブースター接種の議論を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先行接種をされた医療従事者もいらっしゃいます。そういう対応にもつながってく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감염세 속에 도쿄 등 수도권을 포함한 긴급 사태는 또다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규제의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하면서 현실에 기반한 위드 코로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첫날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0%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서부 시간으로 7일 낮 2시 기준 비트코인의 코인당 가격은 46,797달러로 24시간 전보다 9.89%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6일 저녁만 해도 52,700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5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에 성공한 탈레반이 새 정부의 주요 내각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간의 예상과는 달리 새 정부의 수반으로 탈레반 2인자가 아닌 경량급 지도자 하산이 임명되면서 이번 내각이 과도 정부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정부 수반에는 물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두가 임명됐습니다. 부수반에는 그동안 수반 후보로 거론됐던 탈레반 2인자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임명됐습니다. 내무장관은 탈레반 영계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를 이끄는 시라주딘 하카니가 맡게 됐습니다. 하산 신임 수반은 그동안 군사 업무보다는 종교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해와 탈레반 2인자 바라다르에 비하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경량급 지도자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내각은 과도 정부 형태로 분석됩니다.
اسلامي امارت پریکړه وکړه چې د اړینو حکومتي چارو د پرمخ بیولو په منظور یو سرپرست کابینه تعیین او اعلان کړي. 이번 인선은 조직 내 정파들이 경쟁 끝에 타협한 결과라고 인도 NDTV는 분석했습니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두 자다는 내각 발표 후 성명을 내고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국가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모든 국제협정을 준수할 것이란 점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에도 탈레반은 수도 카불에서 발생한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공중으로 위협 사격을 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여성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여러 도시로 퍼져가는 가운데 아프간 서부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는 탈레반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아프간에서 식량과 인명 구조를 위한 지원품이 곧 고갈될 것이라며 6억 달러 이상의 지원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인들의 안전한 아프가니스탄 대피를 탈레반으로부터 약속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7일 블링컨 장관이 카타르 도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의 철수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누구든 여행 문서를 갖추면 자유롭게 아프간을 떠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는 탈레반 관리들의 약속을 받았다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국제사회는 탈레반의 자신들이 약속을 지킬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부 마자리 샤리프 공항에서 미국인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블링컨 장관은 해당 지역에서 인질 사건이나 항공기 억류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가 군사정권을 상대로 전쟁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7개월 만인데 본격적인 내전 국면으로 접어드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는 저항전쟁의 시작을 알리며 군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디네 셉템버라 코네예 돌들린라 산네예 네마사예 세 아나신 산진예 이도도의 코칸 돈란스디 사딘네비 피데 시민 방위군에는 군사정권의 통치 기구들을 공격 목표로 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수민족 무장 조직에도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쿠데타 세력을 공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는 식량과 의약품을 비축하고 민주진영과 반군을 도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진영의 이번 전쟁 선포로 미얀마 사태는 7개월 만에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미얀마에서는 그동안 군부의 강경 탄압에 맞서 시민들의 무장 저항이 산발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 카렌과 카친 등 소수민족 반군도 민주진영과 연대해 군부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번 전쟁 선포는 앞으로 공격 범위와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진영 측은 게릴라식 공격에서 벗어나 재래식 전쟁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는 앞으로 본격적인 내전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This military institution as a whole will collapse in these coming days as more people of Myanmar are united together to fight this injustice, this terror. 현지 매체는 이번 전쟁 선포는 오는 14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앞으로 며칠 내 교전이 격화되면 유엔 총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1위로 치매, 알츠하이머를 꼽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근본적인 치매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시냅스의 형성을 원리로 치매 치료제를 연구하는 뮤라클 사이언스의 성재영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